같은 4인 가구인데요. 수도권은 40만 원, 지방 인구 감소 지역은 240만 원, 최대 6배 차이입니다. 민생지원금이 확정됐는데 금액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좀 놀랍습니다. 어디 사느냐,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받는 돈이 완전히 달라요. 수도권에 사는 일반 가정은 1인당 10만 원인데 비수도권 기초수급자는 1인당 60만 원까지 받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차이가 생기는 구조에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한 거, 나는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이걸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 민생지원금 대상은 소득 하위 70%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해당돼요. 숫자로는 약 3,580만 명입니다. 그런데 소득 하위 70%라는 말이 좀 어렵죠? 이걸 월급으로 바꿔서 말씀드리면요, 혼자 사는 분은 월 소득이 약 385만 원 이하면 대상이에요. 2인 가구는 630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804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974만 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내 소득이 정확히 얼마인지, 기준에 맞는 건지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부가 직접 소득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건강보험료로 판정합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소득증명서 역할을 하거든요. 매달 내는 건보료 금액이 곧 내 소득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소득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당장 확인하고 싶으시면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에 들어가서 내 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아니면 추경 통과 이후에 정부 이사나 복지로에서 대상 여부를 바로 조회할 수 있게 열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작년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 받으셨던 분들 있죠? 그때 받으셨으면 이번에도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도 소득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0명 중 7명은 받을 수 있고 건보료 고지서 하나면 확인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넓어요. 나는 못 받겠지 하고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해당된다는 걸 확인했으면 이제 내가 얼마 받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이번 민생지원금 다 같은 금액을 받는 줄 아셨죠? 아닙니다. 어디 사느냐에 따라, 형편이 어떠냐에 따라 금액이 완전히 달라져요. 뉴스에서는 그냥 10만 원에서 60만 원이라고만 하는데 그 안에 숨어있는 구조를 보면 꽤 복잡합니다. 먼저 일반 대상자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서울이나 경기, 인천 같은 수도권에 사시면 1인당 10만 원입니다. 비수도권으로 나가면 15만 원으로 올라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꾸 빠져나가는 동네가 있죠?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 찾아 떠나고 마을에 빈집이 늘어나는 그런 동네요. 전국에 89곳이 지정돼 있어요. 이 중에서 우대 지역 49곳은 1인당 20만 원을 받습니다. 상황이 더 심각한 특별 지역 40곳은 25만 원까지 올라가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0만 원에서 시작해서 15만, 20만, 25만 원,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는 구조예요. 사는 지역에 따라 기본 금액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숫자로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일반 대상자만 놓고 봐도 최대 2.5배 차이인데 여기에 취약계층 가산이 붙으면 격차가 훨씬 벌어져요.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족은 수도권 기준 1인당 45만 원입니다. 비수도권이면 50만 원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더 많습니다. 수도권은 55만 원, 비수도권은 1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받아요. 쉽게 말하면요, 같은 민생지원금인데 서울 강남에 사는 직장인은 1인당 10만 원이에요. 전남 고흥 같은 인구 감소 지역에 사는 기초수급 어르신은 1인당 60만 원입니다. 똑같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사는 곳이랑 형편에 따라 금액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걸 4인 가구로 환산해보면 격차가 확 느껴집니다. 수도권에 사는 일반 4인 가정은 10만 원 곱하기 4명이니까 총 40만 원이에요. 반대로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에 사는 기초수급 4인 가구는 60만 원 곱하기 4명, 총 240만 원입니다. 같은 4인 가구인데 한쪽은 40만 원, 다른 쪽은 240만 원. 정확히 6배 차이예요. 이게 이번 민생지원금의 실제 구조입니다. 같은 나라에서 같은 이름의 지원금을 받는데 누구는 40만 원이고 누구는 240만 원이라니. 이게 대체 왜 이러냐는 의문이 당연히 드실 겁니다.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솔직히 좀 억울하실 수 있어요. 세금은 다 같이 내는데 받는 건 왜 이렇게 다르냐고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들어보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시더라고요. 같은 국민인데 왜 누구는 10만 원이고 누구는 60만 원인지. 그냥 불공평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설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경제학에서 말하는 건 단순해요.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주면 더 많이 쓴다는 겁니다. 월소득이 적은 사람은 지원금을 받으면 거의 다 생활비로 쓰거든요. 반면 소득이 높은 사람은 받아도 저축하는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같은 돈을 풀더라도 저소득층에 더 두껍게 주는 게 경기 부양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정부가 말하는 추경의 성장률 효과 0.2%포인트도 이 논리에서 나온 겁니다. 두 번째 이유, 사람이 자꾸 빠져나가는 동네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전국에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89곳이에요. 우대 지역 49곳, 특별 지역 40곳. 이 동네들은 젊은 사람이 떠나고 상가는 비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더 많은 돈을 풀어서 사람들이 동네에서 소비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 이 돈은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형마트 안 됩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안 돼요. 동네 슈퍼, 전통시장, 음식점, 약국, 이런 골목 상권에서만 쓸 수 있어요. 돈이 동네 안에서 돌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이 대기업 매출이 되는 게 아니라 옆집 가게 사장님 매출이 되는 구조예요. 뉴스에선 이 부분을 안 알려줘요. 그냥 10만 원에서 60만 원이라고만 하지 왜 이렇게 차등을 둔 건지는 설명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작년이랑 비교하면 바뀐 점도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전 국민한테 다 줬어요. 이번엔 하위 70%로 좁혔습니다. 대신 취약계층한테는 금액을 더 올렸어요. 또 작년엔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마련했는데 이번엔 국채 없이 초과세수로 총당합니다. 나라 빚을 새로 안 늘렸다는 뜻이에요. 물론 비판도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소득 하위 70%가 너무 넓다고 했어요.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 더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물가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느냐? 구조적으로는 이유가 있지만 모두가 납득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구조를 알아야 내가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유를 알았으니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언제 받고 어떻게 쓸 수 있느냐입니다. 자, 이제 제일 실용적인 얘기입니다. 언제 받을 수 있고 어디서 쓸 수 있는지. 국회 일정부터 보면요. 오늘 4월 2일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고 4월 7일에서 8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4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예정이에요. 여야 합의가 된 상태라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과되면 지급은 두 차례로 나뉩니다. 1차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행정 데이터가 이미 있어서 이르면 4월 말에 받을 수 있어요. 2차는 일반 대상자인데 건보료 기준을 산정하는 절차가 필요해서 5월에서 6월 초 사이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작년 사례를 보면요. 2025년 추경이 통과되고 딱 17일 만에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지급 시작 3시간 만에 415만 명이 신청했어요. 이번에도 비슷한 속도가 나올 거예요. 사용처는 동네 슈퍼, 전통시장, 음식점, 약국, 미용실, 세탁소 같은 소상공인 매장입니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쓸 수 없어요. 가맹점 목록은 각 지자체 지역화폐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K패스 환급률도 6개월 동안 올라갑니다. 일반 이용자 기준 20%에서 30%로 인상돼요. 등유나 LPG 쓰시는 취약 가구는 에너지 바우처 5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건강보험공단 앱에서 내 보험료를 확인해 두는 겁니다. 추경 통과 이후에 정부이사나 복지로에서 대상 여부도 조회할 수 있게 열릴 예정이에요. 미리 준비해 두시면 신청 시작할 때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같은 민생지원금이라도 어디 사느냐, 형편이 어떠냐에 따라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모르면 적게 받는 구조예요. 26조 원짜리 추경인데 이번엔 국채 없이 초과세수로 마련했습니다. 예상보다 세금이 더 거쳐서 가능했던 거예요. 받을 건 받되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에 해당되시는 분한테 공유해 주세요.